제가 한 가지 서비스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주제를 하면서 약간 설명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자, 아까 제가 윤석열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5가지의 탄핵 사유가 있다. 첫째, 계엄 절차. 이 계엄령의 절차와 그 다음에 형식 요건이죠. 요건. 절차와 요건. 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느냐. 자, 이 포고령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포고령의 내용 보면은 국회의 직무를 중지시킨다거나 정치활동을 금지시킨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위헌이냐 아니냐. 자, 국회에 군대를 끌고 간 거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한 거 위헌이냐 아니냐. 정치인 체포한 거 위헌이냐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5가지를 다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일단 위헌이냐 아니냐. 위헌이면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아니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각각 어떻게 한다? 각각 평결을 합니다. 계엄 절차 요건에 대해서 평결하겠습니다. 이것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과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 자,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시는 분 거수,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절차는 포고령 위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포고령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탄핵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거수,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거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총 몇 번? 10번의 평결이 있겠네요. 그러면 몇 대 몇 나오려면은 몇 대 몇이 몇 번 나오겠습니까? 몇 대 몇도 10번이 나오겠지.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세요. 6대 3이라, 6대 2한다. 5대 3이란다. 4대 4한다. 뭐가 4대 4인데? 이 5개 중에서 뭐가 4대 4인데? 예. 이게 다 4대 4로 나왔대? 자, 4대 4로 나왔답니다. 5대 3으로 나왔답니다. 예, 이거 믿지 마세요. 이런 구조 자체가 안 되잖아. 이런 구조인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4대 4가 5번 나와야 되든가. 보통 이렇게 5가지 절차가 있으면 5가지 요건이 있으면 이거는 5대 3, 이거는 4대 4, 이거는 6대 2, 이거는 7대 1, 이거는 8대 빵.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5개 중에 하나라도 위헌 탄핵 사유에 걸리면 탄핵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 각각의 사유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다 묶어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 묶어놓고 보았을 때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모두 6가지 관문을 통과해야지 탄핵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허들이 6개 있는 거야. 윤석열 같은 애가 이 허들을 참 잘 넘겠다. 예. 자, 5대 3, 4대 4, 6대 2, 8대 0.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몇 대 몇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5가지 사유를 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차라리 8대 0이면은 스트레이트하게 야, 8대 0이야. 다 탄핵 사유 돼. 요거는 말이 되지. 근데 4대 4? 그거 애매한 거예요. 이 5가지 사유 중에 뭐가 4고 뭐가 4대 4인데 다 4대 4가 나온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럴 가능성은 빵이지. 예. 그래서 지금 나와서 뭐 탄핵 기각된단다, 탄핵 각하된단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은 구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이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 검찰 수사 검찰 수사 서류 같은 거 있죠. 예. 검찰 수사 서류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검찰 수사 서류, 검찰 진술 조서 이거 수사 서류란다. 진술 조서죠. 검찰 진술 조서 이게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문제를 두고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 검찰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쓰는 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검찰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뭘 거쳐야 된다고? 예. 두 가지 절차. 일단 진술의 임의성.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유의지대로 진술한 것이냐. 두 번째, 반대신문. 자유의지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즉, 그래서 자유의지대로 진술한 것이냐, 그 다음에 반대신문을 통해서 진실성이 검증된 것이냐. 요 두 가지 절차를 거치면은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냥 무작정 안 되는 게 아니야. 진술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증거 능력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증인을 불러왔잖아. 증인 불러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니 이거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한 거니?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네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거 맞아? 물어봤죠.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 다음에 반대신문 했죠. 윤석열 측 변호인이 나서가지고 홍장원이나 곽종근 사령관을 거의 쥐잡듯이 몰아세웠잖아요. 근데 진술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잖아. 즉 반대신문을 통해서 증거 능력이 확보된 겁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진술이 제한됩니다. 그랬다고. 그런데 본인이 검찰에서 한 얘기,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서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했습니다. 진실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시 기억나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했잖아. 게임 끝. 따라서 검찰 진술 조서 때문에 이 증거 능력 때문에 시간이 미뤄진다는 것은 솔직히 가능성이 없어요. 다른 진술 조서 중에 일부가 증인 신문을 안 한 것을 증거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각각 개별 서류 개별 진술 조서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질 수는 있지 전체가 나갈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검찰의 수사권 문제. 검찰의 수사권. 검찰도 사실은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없죠. 경찰만 갖고 있지. 근데 검찰이 수사를 했죠. 검찰이 뭐랍니까? 직권남용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란 사건으로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을 뭡니까? 계엄을 직권남용으로 본 겁니다. 직권남용을 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죠. 네. 원래 직권남용이라는 게 다 걸려요. 솔직히 말하자면. 싹 다 걸려요. 이 부분이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 판단은 결국 누가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판단은 헌법재판소 판단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권한이에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까지 깊이 들어올 이유는 없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찌라시의 내용들은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거 명백하죠. 다만 검찰 진술 조서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 얘는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을 안 했어. 그런데 얘의 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는 각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진술 조서와 쓸 수 없는 진술 조서로 구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진술 능력을, 증거 능력을 다 날린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찌라시가 돌고 있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은 드립니다만 과연 이런 것까지 우리 일반 시민들이 깊숙이 알아야 되나? 우리 국민들 전부 다 이 법적인 분야에서 다들 박사 되겠어요. 자,